사실 그 공급망 ESG 플랫폼이 지금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회사들에서 공급망에 관련된 데이터 플랫폼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찍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저희 재택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너무 TMI래고 그래가지고 앞에 너무 말이 많대요. 그래도 재밌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대로 가려고요. TMI여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CES에서 관심을 보였던 회사가 어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데브 ESG라는 회사인데요. 이 기사를 저희가 썼는데 조회수도 상당히 많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한 ESG 개방형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데브 ESG라는 게 홈페이지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투자자, 규제기관, 제3자 평가 제공자들한테 ESG 데이터를 제공하고 검증 가능한 출처를 제공해서 투명한 경영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영어니까 쭈르르 써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인 거죠. 이 데이터. 요즘 기업들마다 사스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ESG 관련해 특히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도 스콥 1, 스콥 2, 스콥 3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건데, 데브 ESG 제품이 바로 그렇게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제 생성되는 스콥 3 배출량, 이 데이터를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United City North America UCNA 여기도 스콥3 배출량 추적을 위해서 데브 ESG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 캐나다랑 미국이랑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공급망 ESG 플랫폼이 지금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회사들에서 공급망에 관련된 데이터 플랫폼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RMI라고 해서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그러니까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공급망의 광물 조달이나 공급망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이니셔티브 협의체인데도, 여기도 얼마 전에 TDI Sustainability라는 이런 자문회사, 여기랑 같이 하나의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30개 산업 전반에 걸쳐서 21개 이상의 그 자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원료 소싱부터 얘를 갖다가 쭉 그 밸류체인 상에서 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를 갖다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이고요. 공급망이 워낙 많이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패션 그 공급 업체의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었었거든요. 여기는 구글이 패션 산업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글로벌 5 임팩트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GFIE라는 곳인데요. 패션도 말하자면 면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재료 소싱부터 가공해가지고 실제로 옷을 만드는 그 유통 과정에 있는 섬유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는 H&M이라든지 아디다스, 올버즈 이런 데들도 자체 소싱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요걸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의류 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기사로 실은 적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에너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곳이 각 재생에너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에너지 관리 플랫폼이잖아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오늘자에 제가 이제 본 기사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한국의 재생에너지와 데이터를 같이 결합한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든대요. 그 회사 이름이 더 그린 코리아, TGK, 더 그린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TGK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데에서 전력을 만들어내면 이 전력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얘를 갖다가 장기적으로는 재생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회사를 만든대요. 그래서 전남에 있는 지역에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같이 150메가의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하고 하나의 아리백도 달성을 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소비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 이런 걸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공급망이든 에너지든 이 데이터들을 데브 ESG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세계 유일의 ISO 이제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는데 그게 데리오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쓰고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뭐 AI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 ESG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들을 개선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모든 산업에서 지금 다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블록체인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있어서 아마 정의선 회장이 이 데브 ESG라는 곳에 관심을 보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최태원 SK 회장님도 몇 달 전이죠. 그 얘기를 했잖아요. 탄소 중립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사실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무엇으로 줄 것이냐. 상당히 뭐 지금 당장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블록체인 기술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을 주면서 탄소 중립 감축에 대한 베네핏을 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기술과 결합해서 탄소 중립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움직임들이 막 포착되고, 중구난방인데 제가 또 막 얘기할게요. 어제자의 경우는 빌 게이츠에서 만든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펀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죠. 150조 달러인데 이 부분이 무엇에 투자를 하느냐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SAF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이 부분은 상업화가 되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고 사용하는 고객도 너무 적으니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 상용화까지 갈게 너무 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막 최후의 보루로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만드는데도 이 원료를 쓰레기 원료를 쓸 수도 있고 뭐 바이오 연료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료를 쓸 수 있는데, 이거 대비 어떤 것들이 가장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기술과 자금 상당히 탄소 중립 기술을 향해서 많이 나아가고 있고, 저희 바람은 이런 기술들이 하루빨리 좀 상용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라고 저희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 뿜어내는 탄소를 바로 걷어들여가지고 없애기만 하면 그 방법이 좀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DAC라고 Direct Air Capture 방법인데, 이걸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방법이 상용화가 되면 미래에는 그림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어떤 기술이 앞으로 산업에서 가장 잘 쓰이게 될지,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오늘은 중원보안이 많았습니다. 스크립트 없이 그냥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